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뇌피셜 그놈 29화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29화 녹음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모이자마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송서민 씨가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자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네. 타이어가 터진 것도 아니고 찢어진 것도 아니고 올이 풀렸대요. 니트 티에 올이 빠져가지고 그게 잡아당기면 이게 점점 옷이 줄어들듯이 네. 타이어가 국수가락이 막 나와 있어. 타이어에서 김밥처럼 이렇게 풀려 있더라고요. 운행하다가 그랬다면서요.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렇게 타이어가 풀리는 게 그렇게 처음 겪어보지만 이렇게 신기한 일일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 처리가 다 끝나고 나서 인스타에 그 사진을 올리면서 내 인생도 이렇게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사진을 올렸어요. 야, 뒤질 뻔했는데 이렇게 풀리면 안 되지. 근데 그 스토리를 6,000분이 보셨어요. 그래서 원래 제 스토리 그렇게 많이 안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게 그렇게 이슈가 될 일인가. DM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안 다치셨냐. 그거 진짜 너 죽다 사는 거야. 그럼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프리랜서니까 이 운행 양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거의 6만을 탔더만. 1년 반 만에 동안. 6만 탔으면은 보통 2만 타거든. 보통 2만. 아닌데. 보통 2만 타요? 평균 2만으로. 근데 너 집도 멀고 하니까 서울로 남양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출퇴근 거리가 머니까 5만이면은 타이어를 갈았어도 중간에 무조건 한 번은 갈았어야 되는데 타이어도 한 번도 안 갈고 엔진 오일도 안 갈았대요. 지금 자체는 정말. 게다가 놀라운 사실. 아니 세상에 누가 티볼리를 4륜 구동을 삽니까? 저거를 아버지 친구분이 파셨대요. 감사합니다. 야,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안전하게 타라고. 혹시 산에 갈 수도 있으니까. 누가 티볼리를 끌고 산에 갑니까? 제가 남양주 사니까 쟤는 산에 사는 애니까 안전하게 타라고 그리고 설명해 주셨나 봐요. 2022년입니다. 산에 가도 요즘 길 존나 잘 나와 있어요. 진짜.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4륜 SV가 어떤 데 올라가는지 중국에 무슨 뭐 900개다 이런 데 올라가요. 그런 거 보여주려고 이런 기술까지 된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우리 일반인들이 아무리 탄다고 해도 이런 데 올라갈 일이 어디 있으며 울퉁불퉁한 데를 올라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참 그래요. 아는 사람한테 뭐 하면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실적 올리려고 해주는데 그럼 그 사람도 잘해주면 참 좋은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해주겠지. 근데 아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특히 차, 보험. 보험. 그렇죠. 맞아. 왜냐면 친하다는 이유로 해야 될 말들을 못 하거든. 맞아요. 뭐 그것까지만 끝나면 다행인데 저런 식으로 안 팔리는 차를 친구 딸에게 팔아먹는. 저는 이거 티볼리 4륜은 내가 봤을 때 아무도 안 사. 사볼리로 모르겠어요. 사볼리를 누가 사니? 사볼리 지금 이 방송 보시고 정모하시면 한 5명 모일 거예요. 사볼리 모여라.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하자. 심탄하게.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그래도 알고 사셨을 거야. 그렇죠. 어떤 이유로든. 근데 모르고 산 애는 너밖에 없을 거다 아마. 그렇구나. 저는 이 차를 또 할부를 65만 원씩 주고 할부를 했거든요. 전액 할부한 거지. 네, 근데 저는 자동차 할부 65만 원이 얼마나 비싸고 싼지를 모르잖아요. 65만 원이면 벤츠 탈 수 있어. 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가 제가 그거보다 조금 더 주고 타고 있거든요. 이 가격이면 너도 지금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아빠가 앞에 선입금을 조금 넣으면 이자도 줄이고 개월수도 줄일 수 있는데 전액 할부를 하라고 그분이 제안하신 거지. 그렇겠죠. 왜냐면 빨리 네 차가 될 수 있다. 빨리? 무슨 소리야 그게? 빨리 갚으면 빨리 내 차가 되니까. 그러려면 선수금을 많이 넣어야 빨리 이 차가 되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그래서 전 지금 1년 반 만에 이게 제 차가 돼서 너무 이제 내 차다 이렇게 했는데 바퀴가 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한 달에 내는 돈을 많이 올리면 빨리 다 갚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다 이거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선수금을 어쨌든 목돈이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송서민 씨한테. 그냥. 목돈을 빨리 많이 내서 한 달에 30만 원씩 12개월로 하면 끝나지 않았을까. 지금 페이스 정도면은 65면은 사실은. 갑자기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제 차 얘기 길게 하는 거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 차 바로 전에 타던 차가 벨로스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차를 제가 300만 원에 팔았어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어떤 상태인데 따라 다른 그래요? 거죠. 아니 전에 차들을 사고가 12번이 났고 엔진 오일을 한 번도 안 갈았대. 그럼 누가 사준 사람한테 고맙다. 그래요? 그 사람이 아마 네 욕을 하고 있을 거다. 그건 잘 판 거고. 사고가 12번이 났다는 건 범퍼카를 타세요. 범퍼카도 12번 안 할 거야. 그래 한 바퀴 도는데 범퍼카도 12번 안 부딪힐 것 같아. 어. 근데 어쨌든 차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모르면
그냥 아예 속눈썹 치고 정식 수리 업체를 가세요. 그래서 전체 점검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일이 근데 확인할 수가 이게 없어. 그 직영 수리점도 사실 보통 보면 대리점이거든. 개인이 운영하는데 그 뭐 회사 자동차 회사를 계약을 그렇죠, 맺어서 그렇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투명하지 않은 데도 많아. 휘발통 하나 들고 가요. 장난질하면 다 지른다고 불 지른다고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 나나 창석이를 섭외를 해. 그럼 우리가 정비복을 입고 갈게. 그래서 옆에 전문가인 척. 스패너 하나 들고 정비복 입고 가면 그래도 눈치 보거든. 장원이 형 데려가. 내가 이제 폴리텍 대학생처럼 보이거든. 거짓말인 게 티나. 네. 아니면 배 교수님 좋다. 배 교수님은 왠지 잘 아실 것 같고. 잘하실 것 같아. 전문가일 것 같잖아. 프로파일러. 박병일 명장 그럼요. 관상이야. 제가 진짜 제 차 고치러 가면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 이거 뭐냐고요? 뭐 이상한 게 붙어 있어. 프로파일러기 때문에 사기치다 걸리면 그리고 눈빛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배 교수님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오금절이지. 맞아. 내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참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사기가 참 무섭습니다. 맞아요. 사실 사기라는 게 뒤통수라는 게 아는 사람이니까 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 뒤통수를 못 쳐요. 역사적으로도 다 아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네, 그렇죠. 늘 네. 자 아버님한테 빨리 말씀드려서 그분이랑은 빨리 손절을 하는 게. 일단 이 차는 정말 철저히 점검해서 다시 타세요. 네. 엔진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어요. 쌍용 센터에 맡기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견인 아저씨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티볼리 사륜이 있을 줄이야. 그것도 아가씨가 타는 차가. 높은 확률로 견인차도 살이 날 수 있어요.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 네. 네. 가을철 자외선과 마스크 착용 등 각종 외부 자극으로 예민해진 내 피부가 고민되신다면 피부의 품격을 높이는 코스메틱 아이세라 프리미엄 팩으로 관리해보세요. 피부톤 개선, 모공 관리에 확실한 효과가 검증된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과 끈적임 없는 제형과 간편한 사용법으로 누구나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고가의 원료인 피테라와 미네랄의 황금 비율로 피부결 개선은 물론이고요. 피부 컨디셔닝제가 무려 57.84% 함유돼 있어서 확실한 보습 관리와 세라마이드 MP 성분이 약해진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완벽한 기초 스킨케어 솔루션 아이세라는요. 소노코스.net 또는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자사몰 소노코스.net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에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문하셔서 진행 중인 이벤트와 혜택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가 엄청난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기 배송 할인 이벤트가 있는데요. 정기 배송을 신청하시면 2회 결제 시 3%, 3회 결제 시 3%, 4회 결제 시 5%, 5회 이상 결제 시 5%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오. 어차피 꾸준히 쓰실 분들은 미리미리 이제 정기 배송으로 해가지고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시면 더욱 좋겠네요. 그렇죠. 이런 누적 할인이 다섯 번째 이벤트도 또 있어요. 네. 회원 등급별로 적립이 되고 또 추가 할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원래도 할인을 해드렸는데 기존에는 3%만 적립을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구매 등급별로 추가 적립이 또 됩니다. 네. 우수 회원은 기본 3%에다가 등급별 1% 그러니까 최대 4%에다가 1,000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골드 회원이시면 최대 5%에 2,000원 추가 할인. 여기다가 플래티넘도 있어요. 플래티넘이면 최대 6% 적립에 3,000원 할인. 그러니까 뭐 최근 뭐 12개월 내 누적 집계한 내역으로 매월 1일에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다양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벤트들 많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응모해 보시고요. 혜택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 광고입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은 자 청정 제주의 마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피부 장벽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향료 무첨가로 피부 자극을 더 줄여서 향료에 의한 알러지 유발을 차단했습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은 오일 대신 비즈왁스를 사용해 피부에 가볍게 발리지만 흡수력은 더욱 높였습니다. 아기를 위해 깔끔하고 순하게 보습하세요.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 가족용 보습크림 네이버에 마치구름 검색해주세요. 네. 마치구름 전 이거 지금 화장대에 놓고 매일 샤워 끝나고 바르거든요. 뭐 팔꿈치. 네. 제가 팔꿈치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요. 정말 상하기 쉬워요. 네. 까매지기 쉽고 하얘지기 쉽고. 그리고 책상 위에 이렇게 항상 짚어 저희가 놓잖아요. 짚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까맣게 또 죽어. 변색돼. 이게. 모르셨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원래 마찰이 맞아요. 많으면 까매집니다. 그렇까.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여기서 풀럭거리는 소리가 나네요. 아직 하얀 놈들은 문제 있는 거야. 성인인데 아직 하얘. 그 문제 있는 거야. 네. 네. 여러분 마유 크림으로 꼭 보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까만 부위에 보습. 자, 네네. 자, 여러분들 이게 온 가족이 바를 수 있는 보습크림이라서 네. 대용량인데도 불구하고 금방금방 쓰실 수 있어요. 맞아요. 가족이 많으면. 자, 그런데 혼자 쓰신다 그러면 진짜 오래 쓰실 수가 있고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은 정말 끝장나는 이 보습력도 있지만 누구나 바를 수 있다는 네. 거. 네. 플러스 끈적이지 않다는 거. 네. 그리고 이거 선물로도 제가 많이 했는데 꼭 저기 와요. 이게 쓰고 난 다음에 좋다고. 너 좋다고 어디 이게 거냐 막 이런 저기 거 옵니다. 후기? 그래요. 후기가 잘 썼다고 후기가 꼭 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건강하면 맛이 없다라는 편견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맛과 건강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도담쌀 방탄칩. 방탄칩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탄수화물 철벽 방어입니다. 그 비밀은 남다른 쌀에 있는데 이 도담쌀은 일명 다이어트 쌀로도 불리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계약 재배 품종입니다. 탄수화물을 체내에 쌓아놓지 않고 배출하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방탄칩의 두 번째 포인트는 남다른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특허 출원 기술인 압축 팽화 공법을 사용했어요. 뻥튀기처럼 쌀을 튀겨서 부풀린 형태로 부피만 크고 포만감이 낮은 게 아니라 고밀도로 압축하고 구워서 굉장히 얇거든요. 근데 포만감은 더 높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고래꿈 잡화점 검색해 주시고요. M장기획 전용 세트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5개 사면 5개를 더 드립니다. 총 10개가 배송되는 기존 프로모션 있었는데 2배가 됩니다. 동일 가격에 10개 구매 시 10개를 더 드려서 총 20개. 오우야. 20개가 12,250원. 이러면 도대체 한 개 얼마인 거야? 어렵죠. 자, 네. 일단 한번 싸다는 거. 싸다는 일단 한번 거. 드셔보세요. 역사 뇌피셜처럼 헤어나오지 못하실 겁니다. 네. 자, 이 도담쌀 방탄칩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네. 먹다 보면 끝도 없이 먹어 이게. 맞아요. 담백한데 약간 뒷맛은 또 약간 달큰한 맛도 있고 이 중독성이 어마어마한데 사실 이게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광고가 이제 역사 뇌피셜 그놈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도담쌀 방탄칩 한번 드셔보시면 이 바삭함 식감도 너무 좋고 배불러 그리고 맛있어요. 배불러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될 정도로 맞아. 기가 막힌 제품입니다. 저 너무 궁금해서 지금 네. 찾아봤어요. 12,250원, 20개 나누면 612원입니다. 네. 600원밖에 안 해. 요즘 진짜 과자 싼 거지. 600원 없어요. 요즘 600원짜리 어디 있어요? 다 1,000원, 1,000원, 2,000원 막 이러는데. 자, 그리고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또 간식이니까 네. 이거는 자, 안심하고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도담쌀 방탄칩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 어떤 주제인가요, 선생님? 오늘은 겁나네요 오늘. 네. 왜요? 무서운 주제입니다. 왜요? 네.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전쟁왕 담덕이. 담덕이 누군지 아시나요? 야, 성섬이 성이 담씨고 이름이 덕이에요? 덕이에요. 덕이. 고담덕. 고담덕. 고씨. 광개토 왕입니다. 광개토 왕. 본명이세요? 이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네. 담덕이라고 쓰여 있는 사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담덕. 아명? 아명이라고 해야 그렇죠. 너무 근데 신기하다. 광개토 대왕의 아명이 담덕인 걸 다들 아시는구나. 다들 아니, 많이 뭐- 알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언젠가부터 그냥 알고 있었는데 이걸 언젠가부터라고 얘기하기가 예전에 참 그러네요. 저 어릴 때 네. 담덕이라고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만화 봤어요. 예, 그 만화에 네. 담덕이 신라를 정벌하러 아니까 한강 남한강을 따라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때쯤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많은 만화들이. 광개토 대왕으로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고 담덕이란 명칭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2007년에 태왕 사신기 그다음에 요 드라마에서 담덕이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니까 네. 사람들 머리에 좀 배용준 씨가 네, 배용준 그렇죠. 주연했었던. 근데 불경한 거죠. 말하자면 임금의 이름을. 근데 뭐 쉽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게 담덕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예.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광개토왕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네. 한때 그 10만 원권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면 거기에 누가 새겨져 있느냐 이거를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아. 광개토왕이 1등이 나왔어요. 우와, 후보군이 압도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다. 뭐
근현대 백범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도 많이 나왔죠. 유관순 열사 있었고 예. 흔히 우리가 존경하는 한국인들 존경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압도적으로 강개토왕이 1등을 했습니다. 지금 집회의 대부분은 조선시대 그렇죠. 왕이나 이시. 학자 이시들이 많았고 전부예요. 전부고 예. 전부고 그러고 조선시대. 근데 그래서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반성들이 있으면서 그중에 가장 최고가 네. 뭐예요? 일단 모를까 아무래도 이제 한반도라는 이 지형 자체가 아무래도 좀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토 확장에 대한 꿈을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뭐 조선 때도 마찬가지고 네. 늘 갖고 있었는데 광개토 도양이 그 약간 열망을 대리만족시켜주는 그렇죠. 약간 이런 역할을 했었죠. 거의 유일하지 않아요? 방간. 되게 약간 뭐라고 해요?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차두리 선수를 되게 좋아했던 거는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그 아시아에서 나올 수 없는 그 피지컬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서 몸빵 능력 이런 것들 장난 아니거든요. 그 차두리 스페셜 치면 골 넣고 어시스트한 것보다 일본 선수들 몸빵 날려서 저걸 날리고 이런 것들이 막 스페셜 잡혀 있어. 맞아. 그런데 약간 희열을 느끼거든요. 근데 광개토 대왕한테 그런 게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 야 우리가 대륙까지 올라가서 땅 이만큼 먹었었어? 지금의 우리가 못 가진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열망이겠죠. 네. 그게 사실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뭐 상관없는데 오 그랬었지라고 생각만 하면 되는데 이게 좀 과대 투영이 되면은 고통 회복까지 이야기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네. 있어요. 그때 우리 땅이었으니까 지금도 우리 땅에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너무 과도한. 네. 거기까지 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위소 논쟁이 있는 한단고기, 환단고기 그렇죠. 그런 거기까지 얘기까지 이제 가는 나오면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그건 그냥 정치 영역이라거나 네네. 아니면 일종의 극단적인 어떤 이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데도 드라마나 영화화가 많이 안 됐어요. 그렇죠. 2번 됐습니다. 2번. 네. 방금 이제 태양사신기. 태양사신기. 네. 그다음에 이제 이태곤 씨가 열연하셨던 광개토 태왕. 이런 드라마 이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광개토왕의 기록이 많이 없어요. 너무 오래전이라. 일단 고대사는요 기록이 한 줌입니다. 한 줌. 한 줌이에요. 한 줌 가지고 그래서 이제. 태사기도 약간 너무 판타지다 아니다 막 얘기 그렇죠,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어요. 더 좋았어요. 사실 네. 오히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뭔가 땅에서 나오는 뭔가 뭐 돌이라도 이런 기록이 있는데 지금은 위잖아요. 발견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태인 거고. 지금 우리나라 땅이 아니니까. 아니 그리고 뭐 파봐야 많이 안 나오고.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는 걸로 이제 주로 역사는 연구가 되는데 네. 기록되어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광개토 대왕 릉비인 건데 그 유명한 거기에 이제 정말 그 사면으로 네. 빼곡하게 이제 글씨를 적어 놓았단 말이죠. 업적을 중심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기억하는 게 네. 광개토왕의 그런 다양한 영토 확장의 업적들이 우리가 이제 주로 기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비에다가 사실 안 좋은 일을 쓸 일은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건 해주셨어요. 자기 아들 네. 후대에 쓴 거니까. 장수왕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나쁜 걸 쓸 네네네.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뭐 오늘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흔히 이제 광개토 대왕 릉비 그 조작 네. 그렇죠. 관련된 네. 이야기라든지 해를 뿌려갖고 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게 나온 이거 살짝만 하고 넘어가면 이거는 사실 처음에 이 비가 발견됐을 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제 십묘년조 논란이라고 그렇죠. 십묘년으로 시작되는 그 문구가 네. 있어요. 근데 거기가 엄청 많이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거를 쭉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십묘년에 이 외나라 네. 일본이 이 백제를 정벌 하고 신라를 쳐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 임나일본부라는 걸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네.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네. 네. 근데 요 비가 발견된 게 그때쯤이에요. 막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막 네네. 이때쯤이란 일본이 말이죠. 팽창할 때죠. 일본이 팽창할 때 일본이 그걸 딱 보고 이거 봐라. 오케이 이거 봐. 한반도는 고토야. 원래 우리 거야. 원래 우리 거네. 여기 네. 써 있잖아. 니네 광개토 대왕 좋아한다며. 여기 써 있잖아. 이거 임나일본부서를 뒷받침하는 증거야.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됐었던 거죠. 네.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한국인 학자들, 네. 조선인 학자들이 이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지. 비판을 해왔어요. 네. 뭐 정인보 선생님이나 이제 여러 선생님들은
앞에 주어를 막 바꿔. 이게 한자 한문은 해석이요. 네. 영어보다도 더 복잡하기 때문에 네.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그 띄어쓰기가 없어요. 네,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더 붙여서 그러니까.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주어냐 수어냐 네, 뭐 목적어냐. 진짜 수백 편의 논문이 그렇죠. 나왔어요. 이게 이거 비판하기 오래된 유머지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랑 똑같은- 그렇죠. 아버지 네, 가방에 네, 들어가신다. 맞습니다. 똑같은 그런 거죠.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어를 이거 뭐 백제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주어를 고구려로 봐야 돼. 고구려 거니까 고구려로 봐야 된다. 뭐 이거 갖고 이제 발이 많았는데 그래갖고 그 논란을 다 하기에는 힘들고 네. 최근에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그 십묘년조 바로 위에 문장이 뭐냐면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의 신민이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쳤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이건 뭐지? 아 우리가 이 광개토왕 비문을 네. 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사실이야라고 믿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고구려의 입장에서 쓴 거지. 그렇죠.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 비가 뭐냐면 광개토왕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없는 얘기를 쓰진 않았겠지만 어. 과장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있다. 거죠. 어. 그 부분이 뭐냐면 광개토왕이 왜를 싹 쓸어버리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은 왜가 강하면 강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왜를 아. 강하게 과장해 놓은 거죠. 그 파트에. 네, 그러니까 왜가 힘이 세서 신라에 상륙했는데 네. 그거를 태왕께서 사그리 쓰러졌다. 정리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치원생이랑 싸운 것보다 그렇죠. 대학생이랑 싸워서 이겼다는 게 훨씬 더 그래서 뽀대가 대학생이 나니까. 왜가 그렇죠, 되고 그렇죠. 대학생이 한 짓이 여기 신라에 이걸 이렇게 좀 네네네. 했다라고 하는 주어가 될 수 있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개토왕 뭐 거짓이 있거나 이렇다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네. 찬양을 하기 위해 일종의 과장은 충분히 들어갔을 수 있다. 그 안에서 이제 파악해야 된다로 사실상의 논쟁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네. 왜냐면 막 일본이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조작을 하려고 막 뭘 바르고 이랬는데 그것도 사실 그냥 그 중국 그 지역에 있었던 중국인들이 그때 당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돼가지고 이제 막 탁본을 엄청 많이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게 하려고 중국 애들이 바른 거예요. 석회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논쟁들은 요즘에는 잘 안 하고 네. 이거 자체를 조금 과장된 비문으로 보는 게 조금 최근에는 이제 정설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중요한 왕입니다. 네.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왕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름이 담덕인데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잖아요. 네. 그게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일단 제일 그 유명한 네. 그게 이제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호태왕은 들어본 것 같아요. 보통 호태왕이라고 중국 분들이 많이 왜 들었죠? 어서 이제 방송에서 막 되게 중국 싫어하는 척 하는 게 이장이었네. 유치원생을 대학생으로 더 이게- 싫어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광개토왕 비문에 적혀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명 그릇에서 이제 비슷하게 돼 있는데 국강상 광개토지 경이랑 지가 한자로 네. 똑같은 그냥 뭐 이 영역을 표현하는 거예요. 땅지자. 어디에 네. 어디에 왕 뭐 이런 거죠. 광개토지 호태왕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국강상은 아마도 이제 무덤이 있었던 곳을 이제 국강의 위에 혹은 그냥 국강상을 하나의 지명으로 보기도 하고요. 네. 무친대입니다. 무친대. 네. 그다음에 광개토경 말 그대로 우리가 이름 부르는 그대로 땅을 넓게 이게 참 이제 차지했었던 이란 뜻이고 평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평안은 그냥 통치를 편안하게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 근데 이름이 그냥 평안이었다. 원래 아명과 다 뒤에 붙는 이름들이 다르거든요. 네. 아마 평안이라는 이름을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냥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렸다라는 의미로 이걸 붙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난 그다음에 호태왕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쭉 그 지역 이렇게 무덤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업적, 그다음에 이름 붙여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쭉 나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저희는
광개토왕. 학계에서는 이제 광개토왕이라고 붙이고 업적만 가지고 한 거네요. 그럼 광개토. 그렇죠. 이거가 광개토왕이 삼국 사기의 광개토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정사의 광개토왕이죠. 네. 정사의. 삼국 유사에는 그냥 광개왕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땅을 넓힌 네. 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대왕자 앞에 그냥 네. 태왕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니까 이렇게 네. 보통 태왕이라고 부르거나 대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뒤에 대왕이라고 붙이는 거. 아니,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네. 원래가 고구려는 다 태왕자를 붙입니다. 모든 왕이. 장수 태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냥 다 태왕이네. 태왕자를 태왕이지. 붙여요. 이게 이제 하나의 고구려만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들은 황제국이죠. 태왕국. 그렇죠. 태왕계. 황제까지는 부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중국이 이제 큰 나라고 워낙 네. 그때 당시에 중심적인 국가였고 조공책봉 관계를 맺기 때문에 황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왕은 아니야. 태왕인 거지. 왕, 대왕, 태왕, 황제 이렇게 조금 다르다. 조금 다르다. 왜? 근데 그만큼 점오 정도로 표현하면 그렇죠. 점오. 약간 우리 밑에 밑에 백제 신라랑은 다르다. 사이즈가 다르지.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고구려만의 약간 세계관이 따로 있어요. 이제 태왕자를 붙이고 네. 그다음에 뭐 사실 조선의 왕들도 세종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왕, 네. 대왕. 대왕 이렇게 붙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주관적인 의미가 표현된 건데. 우리가 뭐 또 정조대왕 이렇게 네네네. 그런 것도 이제 종조를 종조대왕. 존경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똑같습니다. 그렇게 붙이는 그렇게 건데 부르는 거지. 사실 조선시대 왕도 전부 다 대왕이에요. 그렇죠, 대왕이죠. 묘는 다 대왕자가 붙는 사람이에요. 대왕이라 안 붙이면 목이 떨어지겠죠. 네네네. 당연히 다 대왕이라고 붙여요. 태조 대왕부터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거보다 훨씬 길죠. 길죠. 긴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왕이라고 이제 붙이는데 네.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에다가 태왕 혹은 태왕. 대왕자를 이제 붙여주는 거죠. 네. 아무튼 오늘 저는 그냥 광개토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음. 네.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이 왜 광개토왕이라고 불리느냐? 그 전까지 사실은 고구려가 약간 쩔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구려의 이미지를 네. 만든 사람이 네. 광개토왕이에요. 그 흔히들 고구려 하면 그 기상, 그렇죠. 기백 뭐 이런 기백. 것들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이거를 이제 광개토왕이 만들었다. 근데 그 기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거죠. 땅도 다 뺏기고 볼모로 잡혀가. 인질로 싹 털리고. 네네네. 이런 기억들이 많은 있어요.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기억 때문에 회복하고 그렇죠. 뭔가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렇죠. 느낌이 바로 이 광개토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맞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이제 해야 되는데 방금 이제 광개토왕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영토라기보다 영토라고 얘기를 하면 영역? 이 얘기도 조금 해야 되는데 고대사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영토 이제 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일단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한국이 영토가 작은 나라냐?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일단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네네네. 왜냐 일단 바로 옆에 중국이 너무 커. 그다음 사실 일본도 사람들이 좀 작게 생각하는데 한반도에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일본 크죠. 일본 큽니다. 그다음에 바다 조금 더 건너가 위에 러시아 있고요. 네. 바다 건너 지도를 보면은 미국이랑 캐나다 있고 그 가운데 한국이 있으니까 네. 되게 작아 보여요. 네. 근데 한국을 똥 떼가지고 유럽 한가운데 탁 던져보세요. 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어. 큰 나라예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요, 유럽은 소국들이 많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를 비교를 했을 때. 네, 한반도로 비교했을 때. 아니 남한만 떼도 놓고도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좀 전제를 해야 될 것은 옛날은 땅덩어리보다는 사람 수가 중심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왜냐하면 제가 상속에 대한 걸 할 때 네. 이제 옛날에는 땅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속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사람의 부속된 겁니다. 그래서 땅의 표지에는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표지에. 그러면 그 사람을 소유하면 그 땅도 소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노동력의 기준이 그러니까 어떤 국력의 기준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만을 왜 옛날에 그 힘들게 10만을 데려가겠습니까? 그게 그 국가의 힘의 세기입니다. 아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 왜냐하면 옛날엔 그럼요. 땅이라는 그냥 모두 농사 지을 때가 아니라 버려진 땅들이 네. 만주 보면 옛날엔 다 버려진 땅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은 그걸 다 소유해 지키기 힘들단 맞아요. 말이에요. 사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람만 단속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란족 지키고 뭐 저기 여진족 지키고 이렇게 되고 사람을 해서 가 보니까 땅이 넓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애들을
족속을 복속하고 나 보니까 걔들이 놀던 땅이 이만큼이야. 고구려 땅 이만큼 되는 거야. 근데 백제는 좁은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쌀농사를 지는 그럼요. 매우 밀집된 때라서 바글바글했구나. 백제가 고구려를 꽤 꿀리지 않은 이유는 문화와 어떤 기술 부분에서 이런 것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회사에 직원 많으면 큰 회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닌가? 그 회사의 인력이 뛰어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IT 어떤 회사가 있는데 생산력이 엄청 세. 근데 굉장히 건물만 큰 회사가 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주가가 높단 말이에요. 그럼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영토 고구려가 그 교과서도 사실 그게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빨갛게 책 칠해가지고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일단 그런 개념도 없고요. 네. 그런 개념이 없어. 그런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국경을 딱 네. 해가지고 설정하신 게 아니거든. 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도 아니거니와 네. 그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치. 그 넓은 땅을 지키는 게 관리하려면.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만주랑 요서, 요동 여기가 되게 중요한 땅인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농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다음에 요소 지역 이쪽은 완전히 흙밭이 흙밭. 늪지대 늪지대. 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근데 가져봐야 고구려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시료 지배를 했었던 땅이 어디냐도 문제도 되게 아직까지도 논쟁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기까지 갔었던 걸 와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일단 그거를 좀 머리에 좀 두면서 사람 중심이다. 네. 사람 쪽수 중심이다. 이건 네. 사람이 먼저다. 네. 아무튼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고구려는. 왜냐면은 초기에는 이제 국내성이죠, 국내성. 네. 지금 압록강 네. 그 인근에 중릉, 예. 있는 거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나라인데 초기에는 약간 그 깡패 국가예요. 약간 그 동네 건달 느낌? 네. 왜냐면 나라를 거기다 세웠는데 지금 국내성 가보시면 아실 건데 횡회죠. 네, 회를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척박한 땅이. 지금의 척박한 땅이에요. 남쪽 나라에 네. 농사 잘 짓고 기름진 땅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라를 만들었어요. 네. 왜 부여에서 내려온 애들이나 거기 토착민들이 이제 섞여서 이제 만든 땅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약탈이죠. 그래서 초기 고구려는 물자가 필요했으니까. 약탈 국가입니다. 유목 역탈 국가였어. 주로 옥저와 동해 우리 교과서에 한 번씩 나오는 부여 옥저 동해. 네, 부여 옥저 동해. 왜 부여 옥조 동해가 중요하냐? 소금이 나거든. 네. 물산이 그렇죠. 동해니까. 해안가를 끼고 있고 이제 하니까. 거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대륙에 뭐랑 바꿔야 돼. 고구려가 그것을 하는 이런. 삥 뜯는. 근데 동해랑 저기 옥조를 삥 뜯을 때마다 얘네를 지켜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걔네가 누구냐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항군연이라고 고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한나라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래서 한나라가 그 고조선 땅을 그 뭐라 그래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현을 설치를 하는데 요 얘기를 또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거 마치 식민지야 그럼? 고조선 망하고 난 다음에 한나라에서 여기 식민 통치한 거야? 라는데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세대가 군현을 만들어 놨지만 세대가 지나면 이 항군현은 독자 세력이에요. 그냥 낭랑이라는 독자 왕조 세력이 국가 있는 같은 형태가 되죠. 네. 이게 중국의 봉건제도가 없어지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봉건제도 처음에 딱 만들었을 때 처음에 친척들을 중간에 보냈는데 그게 세대가 3세대 지나고 4세대 지나면 옛날에야 친척이었지 4, 5세대 지나고 난 다음엔 거기가 무슨 친척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네. 암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거기 독립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의 봉건제, 네네. 한의 군현제. 그렇죠. 중국의 제도가 바뀌는.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건데 군현제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한나라 특히 한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쯤에는 항군현으로 시작한 나라였지만 사실 낭랑 대방 이런 데는 뭐야 우리한테 지원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독자 국가가 되는 거죠. 독고 다이러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얘네가 똑같은 거죠. 이제 이 항군현이 평양 지역에 있는데 낭랑군이 평양에 있다 보니까 이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고대 국가들이 성장할 때 도움도 주지만 누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거 독립적인 네. 세력이다 보니까 얘네들도 삥 뜯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삥 뜯고 사는 거죠. 근데 주로 경계했었던 나라들이 이제 백제랑 고구려가 되는 건데 딱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백제 고구려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성장을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고구려가 그래서 계속 빡쳐요.
성장을 할라 그러면 낭낭이 와가지고 누르고 동해 옥조 삥 뜯으러 가려 그만 뜯어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태조왕 무렵부터 네. 우리는 우리의 주적은 이제 한군현이다라고 해서 낭낭 대방 이쪽 애들이랑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거를 드라마 했었던 것 중에 그게 있는데 그 자명고 드라마 호동왕자와 낭낭공주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왕은 네네네네. 황조가 아시죠? 네. 황조가가 유리왕. 암수한상. 그게 태조왕. 태조왕. 예. 거기 보면은 그 고구려의 왕이 네. 약간 조폭처럼 맞아요. 건들건들 그랬을 거예요. 진짜 삥 뜯어서. 맞아. 덩치 막 크고 막 네. 이렇게 그려지. 근데 거기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저 왕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낭낭 땅을 내가 고구려가 먹어야 우리가 평안해진다. 나는 저 낭낭 땅이 너무 갖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시 실제로 그래서 낭낭을 칩니다.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는 거죠. 그 네. 이야기가 낭낭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여기 강호동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좀 부서져. 그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고구려 대릴 사회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호동왕자 낭낭공주라는 개념이 네. 될 수 있는. 왜냐하면 대릴 사회지.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동천왕이라고 네. 나름대로 잘 했었던 왕이었는데 요 시기가 중국의 어떤 시기랑 맞물리냐면 삼국지 그 시기입니다. 위초고. 네. 예. 이 삼국지 시기 그 드라마가 아니고 그 소설이나 소설, 드라마 나와요. 중에 삼국지연이. 예. 고구려가 등장을 해요. 물론 거기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둘이 붙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오나라 네. 송권. 오나라는 강남 쪽에 있는 거고. 네. 이 송권이랑 고구려랑 동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가 위축 위에 네네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외져야지 위를 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고구려가 동맹을 맺는 척 한 다음에 오나라를 배신하거든요. 그리고 위랑 붙으려고 해요. 근데 위나라는 니네 둘이 말을 섞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명한 이게 사마씨 네. 걔네가 이제 보내죠. 그 광구검이라고 이 삼국지에 나오거든요. 무력 한 70몇 단위로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렇게 센 사람은 아니네요. 근데 광구검 명장이긴 합니다. 명장이긴 합니다. 근데 보통 그 게임 삼국지에서 약간 저평가돼 있어요. 아니 게임 삼국지 역보 107라고. 70은 족밥이고. 그리고 완전 족밥은 아니었고 좀 나름대로 이제 명장 계열에 있는 애예요. 네네네. 네, 아무튼 걔를 보내가지고 동천왕이 한번 싹 쓸려요. 한번 싹 쓸려가지고 저기 막 그 동쪽에 그 동해 옥저보다도 더 동쪽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치욕인 거죠. 고구려로서는. 그래갖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요동에 있는 나라들이랑 이제 전쟁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를 한 100년 정도 겪어요. 네. 그러다가 왕이 됐었던 사람이 이제 고국 원왕이라는 사람인데 저희 교과서에는 약간 암군으로 나오죠. 암군으로. 네. 왜냐면은 이때 또 그 중국이 한번 복잡한 삼국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또 5호 16국이라는 흔히 얘기하는 되게 복잡한 시절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5의 오랑캐들이 침범해서 만든 그렇죠. 5호 16국 16개 나라로 이렇게 쪼개졌었던 그때 이제 고구려랑 맞대고 있었던 나라 전현이라는 모용씨 선비족 나라였거든요. 잘 싸웁니다. 예, 전쟁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얘네랑 이제 고국원왕의 고구려가 붙어요 또. 왜냐면 이 지역에서 계속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근데 개쓸립니다. 완전히 그냥 수도가 아예 그냥 개작살이 나고 고구려가 쓸리는 거죠. 네, 고구려가 완전히 그때만 진짜 동네 북이었네. 왜? 완전- 늘 쓸려겠네. 왜냐면 그쪽에는 유목민들이 워낙 싸움을 싸움 잘해요. 잘하고 고구려는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문상이 높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모용 씨는 무서운 나라. 무서운 나라 선비족이라니까. 이름부터 좀. 하여튼 무서운 나라예요. 하여튼 그래갖고 쓸리고 아버지 미천왕 네. 시신을 뺏겨요. 시신을 네, 뺏긴다고요? 시신을 뺏어가요. 시신을 뺏어가고 혹시 조문 오라고.
또 손잡고 가는 거죠. 그 혹시 고군고난이 좀 늦게 출발하지 않나요? 저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고군고난이 쪽팔릴 텐데. 그런 건 아니고 엄마를 데리고 가고 엄마를 데리고 가고 볼모로 그다음에 삼는 볼모로 삼아버리고 밑에 이 그 백성들도 끌고 가거든 포로로. 노예 삼는 거예요, 노예. 예. 너무 무섭다. 고군원 왕은 되게 좀 희한한 왕이에요. 싸움 되게 못하거든요. 네. 전쟁을 되게 못해요. 어. 근데 꼭 친정을 나갑니다. 어. 본인이 직접 가요. 직접 나가요? 잡혀. 의욕만 앞서요. 싸움 좀도 못하는데 나 같은 애들이 패싸움하면 제일 먼저 나가요. 그래서 싸움을 그 되게 희한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힘이 없으니까 뒤에 놈들이 밀었을 수도 있어. 야, 가. 그래가지고 이제 짜증이 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었던 그 낙랑군 막 이런 얘기 있었었잖아요. 근데 네. 고구려가 한번 슥 밀렸을 때 네. 그 땅을 정작 차지했었던 애들이 누구였냐면 네. 백제입니다. 아. 네, 백제입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백제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그 유명한 네. 근초고왕인 근초고왕인 거죠. 최전성기. 그래서 이제 고국원 왕이 한번 쓸렸잖아요. 네. 모용 선비한테 한번 전현한테 한번 쓸리. 전현이라는 거는 연나라 연애. 거고 아. 원래는 연나라예요. 근데 나중에 또 연나라가 생기기 때문에 전현, 후연이라고 후연. 부르는 겁니다. 약간 전현 이러는 것 같아. 아하. 전연. 조선 고조선처럼 이렇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네. 그런 거죠. 여기서 한번 쓸리니까 고국원 왕이 야 이제 서쪽은 안 된다. 남으로 가자. 네. 이제 밑으로 가는 게 낙랑 쪽으로 황해도 쪽으로 간 거죠. 네. 근데 이제 해필이면 백제 왕이 이제 우리가 백제 왕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이었었던 근초고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초고 왕한테 또 개 발려요. 심지어 근초고는 진짜 싸움 잘했다. 근초고는 정말 싸움을 잘하는 정말 싸움 잘하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료에는 유시에 맞아 죽었다. 흐르는 화살. 흐르는 화살. 그러니까 활 맞고 죽어요. 누가 쏜지도 모르는. 네. 그러니까 재밌는 사람이죠. 왜냐면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왕은 이 시기에 원래 친정을 잘 안 가요. 왕 잡히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보통 싸움 잘하는 장수로 보내거든요. 네. 얘는 꼭 지가 가요. 이때도 지가 가요. 갔다 평양에 싸움을 하러 지가 갔다가 활 맞아 죽었어요. 네, 활을 맞아 죽습니다. 왜 나갔을까? 그냥 원래 좀 힘이 없고 그래서 무시당하니까 그냥 차라리 전쟁이라도 나가서 저도 그렇게 봐요. 그 명분이라도 내가 왕으로서의 뭔가 면이라도 좀 세우려면 전쟁이라도 나가야 됐었나? 뭐 그랬는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기록에 다 진 얘기만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래 싸움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요 전투에서 지다 보니까 외교도 못하면서 순방 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뭐 답을 하세요. 아니 솔직히 이거는 입 말릴 필요 없어요. 쓰레기시 타고 다니잖아요. 자, 딱 말립니다. 이 정도면 여론이 많이 넘어왔다는 거죠. 세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고국원왕 입장에서는 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을 그렇죠,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기판도 싸움 못하는데 우리만 보내?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때 고구려라는 데가 딱히 힘이 그렇게 세지 않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런 중간도 안 되는 정도 국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고궁원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 이제 흔히 이제 교과서에서 그 고구려의 어떤 그런 내치를 다졌다고 평가받는 소수림왕. 아 그렇죠.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 없죠? 야. 얘기해 주세요. 소수림의 업적이요? 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많이 건데. 나오잖아. 내시를 다졌잖아요. 소승불교, 소승불교. 그래서 불교를 이렇게 드리고 뭐 그렇죠. 이런 얘기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라의 중심을 잡았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불교 일단 공인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태학 설립해서 교육 하고 그다음에 관료제도 정비하고 네. 율령 반법. 율령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사실 말이 많아요. 이게 단순히 진짜 법이 법은 아닌 것 맞냐. 같은데 법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시행령 뭐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죠. 가정의례 준칙 같은 건가? 이게 아니, 율령이라는 오창석 평론가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목상의 법이 아니라 그렇죠. 실제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율령이라는 얘기에 좀 조금 묘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보통 일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아마 그 내실을 다졌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뭐 시행령일 네. 수도 있고 법령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걸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얘기할 광개토왕의 큰아버지가 큰아버지. 되는 거죠. 그리고 광개토왕의 아버지도 잠깐 합니다. 근데 좀 일찍 돌아가죠. 고국 네. 양왕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내시를 소순이 왕과 그 광개토왕의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의 어떤 실수와 실패를 좀 만회하고자 박보다는 안을 좀 다지자라고 해가지고 안을 이제 다지는 시기를 겪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왕권도 안정이 되고 국력이 어느 정도 이제 키워진 상태에서 왕이 되는 사람이 이제 광개토왕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광개토왕을 생각을 해보세요. 네. 누구한테 제일 빡쳐 있을까요? 광개토왕이 누구한테 제일 빡쳐 있을까요 지금? 백제? 근초고왕. 그렇죠. 백제. 일단 1번 백제. 네. 2번 낭랑? 그 위에 진현, 아까 전현. 모용. 그 증조 할아버지 시신을 들고 튀었던 모용. 모용. 네. 두 쪽이 지금 제일 빡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네.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즉위년부터 한 4년까지 네. 백제를 미친 듯이 칩니다. 거의 초죽음을 만들어놔요. 네. 근데 이때가 이제 진사왕이었는데 백제가 그런 기사 같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사왕이 광개토왕 즉위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제가 싸움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쫄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왜 아직 전쟁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아마도 태자 시절부터 백제든 아니면은 국지전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소문이 좀 났었던 것 같아요. 왕자로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렇죠. 군을 이끌었구나. 그렇죠. 그런 걸로 약간 소문이 좀 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좀 뭔가 일단 광개토왕 이름만 들으면 일단 좀 오줌을 좀 지리는 좀 기저귀를 차야 되는 이제 네. 이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백제랑의 전투에서 그냥 백전백승입니다. 광개토왕은요. 광개토왕도 할아버지랑 비슷해요. 네. 광개토왕이 좀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친정을 했는데 다 이겼어요. 완전 반대네 할아버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끌고 가서 싸웠는데 다 이깁니다. 백전백승. 네. 그래서 백제 땅도 많이 쭉 밀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게 관미성 전투라고 이게 진짜 중요한 전투거든요. 네. 이제 관미성이 어딘지가 조금 말이 많아요. 파주라는 사람도 있고 뭐 강화도 어디라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이게 그 기록으로는 천연의 요새다. 네. 그러니까 임진강과 한강과 뭐 이렇게 네네네. 거기 있는 천연의 요새면 강화도 쪽이 가까. 그럴 수도 있어요. 강화도 쪽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전통적으로 강화도로 도망가고 강화도로 숨고 다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파주 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여기를 먹으면은 한성이 그렇죠. 먹히는 거다라고 판단했기 그 때문에 길목이니까. 아마 육지 어디인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강을 끼고 성이 있는 데가 어딜까라고 했더니 파주에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정도로 비정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게 어딘지보다는 여기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백제의 그냥 한성은 거의 이제 코앞까지 네.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여기서 이거를 한 20일 동안 싸우다가 뺐습니다. 이게 그 드라마 뭐였죠? 태양사신기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이필립 씨인가요? 김필립 씨인가? 필립. 필립 씨 아무튼 그분이 여기 그 성주로 있죠. 성주로 쫙 이렇게 멋있게 딱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성 엄청 높게 강 쫙 건너가지고 마치 그 무슨 고구려 성주 이름이 필립이었군요. 아니 백제 갑자기 성주. 중세 느낌이 확 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아신왕이 되는 그렇죠. 아시나요? 반드시 필. 설립. 설립 반드시 선다. 네. 그렇게 성이 있다. 네, 뭐 아무튼 네. 근데 그 거기를 먹고 난 다음에 백제가 한동안은 까불지 않아요. 여기를 이제 먹힌 다음에 근데 여기가 먹힌 다음에 이제 진사왕이 아마도 쿠데타에 의해서 왕이 바뀌고 그게 이제 조카였었던 이제 아신왕일 거다라고 네.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백제는 이 전투에서 진 다음에 안에 좀 내홍을 겪습니다. 근데 좀 까불지는 않는 약간 조심하는 네. 요런 이제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광개토왕이 가는 데가 어디냐 이제 남쪽을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북쪽으로 한번 내달려 주시는데 요것도 사실 좀 오늘 제가 확답을 안 드리는 이유는 고대사가 원래 그렇습니다. 네. 확실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네네네. 어디로 가냐면 비려라고 비려가 이제 아마 지금의 거란의 아마 조상격되는 종족이다라고 보통들 봐요. 네. 근데 얘네를 치기 위해서 저기 북쪽으로 가는데
염수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이 광개토왕 비문에 적혀 있는 거거든요. 이 염수가 대체 어딘가를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말이 많았어요. 왜냐 염자 소금 염자예요. 네. 근데 소금이 육지에 소금이 나는 북쪽이면 육지인데 소금이 나는 데가 어딜까라고 네. 봤더니 저기 지금 외몽고 지금 네. 있는 소금 사막이 쪽에 하나 있나요? 소금을 육지에서도 소금이 나거든요. 강에. 네네네. 우유니 사막. 우유니 사막. 우유니 사막. 볼리비아요. 옛날에 바다였던데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염. 네. 지금 시라무렌강이라고 네. 저기 요하의 초기 저기 그 상류 지역인데 원류가 되는 네. 쪽인데 그러니까 몽고 근처예요. 멀리 나갔네. 너무 멀잖아요. 아니 근데 그 멀 수는 있는데 그 중간에 사실 사람이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냥 쭉 갔구나 그냥. 쭉 간 거죠. 내달렸구나 그냥. 네. 그랬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유목 지역이기 때문에 네. 네. 거긴 뭐 딱히 뭐 네. 그래서 방금 이제 배경 시험으로 보시는 분들은 갔다가 비료 한번 정벌 하고 그냥 온 거다. 그냥 온 거죠. 근데 이제 강하게 민족주의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서 영역이다. 그래서 저 한국사 교과서에도 보면은 거기까지를 광개토왕의 영역화로 해버려요.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 전쟁을 그분은 모르시는 게 그 부족이 까불잖아요. 그럼 가서 좀 쓱 한번 때려주고 정리해주고. 좀 바치고 말 잘 들을 거지. 얘 그거 와요. 그리고 또 배신해. 그러니까 직접 통치가 아니라 그냥 가서 그냥 정벌 한번 하고 돌아오는 왜냐하면 건데.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게 전체 군사력이 10만 뭐 20 뭐 10몇만도 안 되는 거를 거기다 얼마 넣을 거? 1,000을 넣을 거예요? 10,000을 넣을 거예요. 그 넓은 데다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정을 어디까지 갔느냐로 끄었구나. 그렇죠. 거기 지배한 건 아니니까 그냥 사신으로 내가 당신을 하겠습니다라고 오는 거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처럼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염수가 거기가 아닐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뭐 지금은 안 나는데 옛날에 났던 데가 있을 수도 있지.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염수가 어딘지는 아무튼 그런 걸로 이제 논쟁이 됩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비려라고 하는 이 거란족 애들을 한번 싹 정리하고 이제 약간 그런 약간 속민 비슷하게 삼아요. 얘는. 네, 그거를 한번 싹 정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뭔가 이제 딴 데로 어떻게 가볼까라고 어디로 갈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아신왕이 네. 이 아신왕이라고 하는 이 백제 왕도 정말 특이한 이 사람은 정말 특이합니다. 정말 끈질겨요. 정말 끈질깁니다. 항복했다 다시 개겼다. 항복했다 개겼다. 이분은요 광개토 죽기 직전까지 괴롭힙니다. 계속 찌끔찌끔 전쟁을 해요. 근데 항복해. 네. 또 이게 이제 지기 한 5년쯤에 찌끔찌끔 해가지고 싹 한번 먼저 쳐요. 광개토왕이 이 새끼들 저번에 한번 내가 정리 한번 관미성까지 내가 갔었는데 네.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아리수를 드디어 건너십니다. 한강. 아리수가 이제 한강이죠. 한강. 쓱 가가지고 싹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네. 이제 아신왕이 이제 너무 싸움 잘하니까 쓱 쫄아가지고 앞으로 내가 평생 동안 지금부터 태왕폐하의 영원한 노객이 되겠다라고. 이 노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되게 말이 많아요. 도대체 뭘까? 노객. 이게 노예도 아니고 뭐가 그러니까 일종의 신하 같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너희네 나라를 좀 이렇게 상국으로 모실게요. 내가 너의 꼬붕이 될게. 약간 꼬붕 같은 겁니다. 꼬붕으로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하고 이때는 슥 한번 그것만 이 말만 들어주고 다시 그냥 쭉 올라가죠. 네. 다시 근데 아신왕을 패하지 않아요. 그냥 아신왕인 거예요. 네. 그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저 새끼 죽여 싹 다 뺏어라고 네. 하는데 백제의 통치 구조라든지 고대구의 통치가 그게 아니라 이 얘를 죽이면은 얘를 따르는 뒤쪽 애들이 싹 다 어디 갈지 몰라서 네. 황당하게 이제 다른 쪽이 붙어버리면 지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 말을 들으면 얘 밑에 있는 애들은 다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나한테 까불었지만 그래도 관리 감독이 가능한 애를 왕으로 세워놓는 게. 아까 제가 뭐라 말씀했어요? 사람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면은 그 지배를 못 받아. 그래서 안 죽이고 다시 또 왕을 삼아. 또 개겨. 똑같은 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걸 지금 기준으로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기준으로는 사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요게 뭐 나중에 저희가 따로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삼국통일전쟁 이런 것도 한번 다루면 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이런 지금 광개토왕 이 치세 때를 보면은 의문이 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뒤에도 또 전쟁이 쭉 일어납니다만 이때
물론 절대 이게 역사에 if는 없지만 마음을 먹었으면 한반도 전역을 통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삼국 통일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쓰지 말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닌데 그 삼국 그 누구도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고구려백제 신라 그 누구도 이 세 나라에 한정해가지고 하나의 나라가 되자라고 한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가야까지 포함하면 네 나라. 되는데 그럼 아신왕을 죽이고 자기 동생이나 아들을 왕으로 살면 되는 그런 게 통일이냐? 근데 그때는 통일은 할 필요가 왜냐면 신하로 사보면 되는 거지. 신하가 되겠다고 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백제왕 내무랑이 와서 형님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소라고 하는데 안 돼, 너 죽여. 내가 여기 다 영역할 거야. 아니라는 필요가 얘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통일군주는 광개토 대왕이에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굳이 밑에까지 안 쓸어 내려가는 거죠. 왕 딱 잡아놓고 때 되면 조공이나 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네, 훨씬 낫죠. 내 입장에서 훨씬 속 편하다 이거지. 근데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은 중국이 당이 연결되니까 당은 여기 식민지화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에 생각한 삼국 통일 이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거 개념을 아까 김전수 말씀 우리가 보는 삼국 통일 개념을 조금 더 면밀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약간 한반도 내 G20 중에 한 의장국 정도가 되고 싶었다. 뭐 그런 고구려가 형태의 그 정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다. 굳이 내가 들어가서 살 필요 없고 그냥 월세 주면 월세 받아 쓸 꼬박 바치고 그다음에 안 까분다라고 하는 거 약속만 해주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신왕이 계속 까분다는 건데. 백제가 진짜 백제라 했구나 진짜. 계속. 거의, 왜냐?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고대의 전쟁은요. 감정적으로 벌어지는 전쟁들이 되게 많아요. 왜? 자, 지금 광개토왕이 백제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감정입니다. 감정이지, 사실. 그지. 왜? 저희 할아버지를 죽였잖아요. 맞아.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백제 입장에서는 치욕을 당했잖아요. 네. 치욕. 내가 쪽팔리잖아요. 아신왕 입장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무릎 꿇고 노객이 되겠다라고 사람들 보는 데서 했으니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계속 감정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건 뒤에 얘기를 더 하고 그렇게 백제를 한번 정리한 다음엔 좌우로 이제 남북으로 한번 갔다 왔으니까 좌우로 뻗습니다. 근데 이제 좌우로 뻗을 수 있는 서쪽으로 갈 수 있는 또 그 기회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그 전현이 망해요. 그다음에 지들끼리 망하는. 지들끼리 그 내분을 내분이 겪어서 많구나. 후현이라는 나라가 또 생겨요. 물론 똑같이 모형시이긴 한데 그 전현 때의 어떤 용맹하고 막 엄청 강한 이런 나라까지는 되지 못해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막 내부 갈등들도 되게 많았고. 전현이 리즈 시절이었구나. 네네. 전현 리즈 시절이고 후현도 물론 그렇게 막 그렇다고 하고 허접한 나라냐 그건 아니지만 전현 시절만큼 그러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그 기회에 요동을 이거는 아마 학계에서도 거의 다 그렇게 보는데 이때 처음으로 고구려가 요동 지역은 실질 영역화를 합니다. 후연은 완전히 먹은 거네요. 요동이 메인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후연의 메인 아니에요? 요동? 아니요. 연나라는 이 시기로 따지면 화북 지역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으면 되게 큰 나라죠. 요서전 서쪽. 네. 아무튼 거기 중에 이제 얘네가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광개토왕이 요동 쪽을 실질 지배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도 가가지고 이제 뭐 동해 옥조 얘네들은 이제 거의 이제 쫙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처럼 좌우 남북으로 이제 완벽히 좀 뭔가 좀 평안하게 좀 주변을 정리를 한번 한 거죠. 주변을 정리를. 근데 광개토 왕이 진짜 싸움은 전쟁을 정말 잘했어. 진짜 잘했나 보다. 그리고 기록들을 보고 있으면 이거를 일단 다 믿는다면 아마 이 국내성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며칠 치고 그랬어. 수도에 없어요. 전쟁만 하러 다니느라. 사실 알렉산더가 거기 없었거든요. 맞아요. 수도에 계속 치고 나가는 거 똑같은 거죠. 부인은 있었어요 광개토 왕? 있죠. 아들이 있는데요. 장수왕이 있어요. 장수왕이니까. 그럼 당연한 얘기네. 근데 이제 부인은 어디다 데리고 댕겼나 전쟁하는 동안? 아니 그런 그건 얘기는 왜냐하면 없는데. 그럼 집에 얼마 없는데 그 잠깐 아들 낳고 또 일 가고 그쵸, 이렇게 하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정력적인 분이셔서 굉장히 전쟁도 잘하고. 이 양반이 17살에 왕이 돼갖고 39살에 17, 18. 39살에 돌아가셨어요.
40에 안 돼 갖고 너무 젊은 나이 돌아가셨어요. 전쟁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했어요. 정력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알렉산더와 똑같아요. 덕분에 장수홍 90 넘어까지 살아. 그러니까 아빠 목까지 살았네. 까지 살았죠. 아빠 그런 까지. 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평안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한 아신왕이 네. 또 개겼어. 또 기기 시작하는데. 지겹다. 아시나? 아 근데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그 광개토왕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신왕이 되게 얄미운 이미지지만 응. 백제도 한국사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시나 백제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네. 고토 회복에 그 이걸 했다 이렇게 아니 하는 근데 굴복했다가 또 까불고 굴복했다 까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긴 하지만 그냥 사람 자체가 조금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지. 끈기네. 아신왕과 아신왕 때 주로 전쟁을 하는 이제 장수가 진무라고 뭐 외삼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 둘도 뭐 일본석이나 아니면 삼국사기나 다른 그런 역사서에 네. 되게 잘 싸우고 영웅이죠.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무력이 상당했구나 거기. 네네네. 진무라는 이 장수도 백제의 몇 안 되는 우리가 백제를 많이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네네. 백제 몇 안 되는 명군 중에 한 명, 명장 중에 한 명이고요. 네. 근데 하필이면은 붙은 애가 제일 세. 광개토. 단독이어서 이게 조금 그런 거지. 네. 나름 백제도 되게 잘 나가던 시절이고. 네. 아 대진운이 안 좋았네. 그렇죠. 대진운이 안 좋았죠. 대진운이 안 좋았습니다. 조추첨이 잘못된 네, 거. 조추첨이 너무 잘못됐었던 거. 그럼 광개토 대왕 때는 그 밑에 유명한 장수는 없어요? 광개토왕 때는 본인이 친정을 하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주무치 있었어요. 박성훈 씨. 문제는 그 비석에 신하 이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말하자면. 아, 춤추 오랜만인데. 야. 근데 드라마에 나오는데. 박성웅 씨가 박성웅 그때 씨. 정말 혜성 같은 신임이었죠. 만약에 이게 그 기록이 있었다고 하면 뛰어난 장군들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겠죠, 근데 분명. 이게 비석을 중심으로 맞아요. 하다 보니까 주로 다음도 네. 왕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신하 이름을 신하 이름도 잘 나갔다고 쓰기에 좀 애매하지 그렇죠. 사실. 모든 이 저거를 다 그냥 그러니까요. 왕이 다 그냥 독식했겠지. 네. 그러니까 그 넓은 나라 말하는 그 싸움을 잘하는 나라에 장수가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싸웠다는 건 사실 그럼 말이 말이 안 안 돼요. 되는 거죠. 한 최소한 10명. 삼국지로 보면 5호 대장군 정도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분명히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반이 돼서 장수왕이 90년을 그럼요. 해먹을 수 된 거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밑에 있었던 애들이 네, 그렇지. 쭉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갑자기 이제 신왕이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저 외랑 가야 애들을 꼬십니다. 같이 치자. 라고 해서 연합하자고. 고구려를 직접 치기는 너무 두드려 맞은 게 그다음 노객인데 직접 치지 못하고 우리 신라 치자. 신라를 공격을 합니다. 신라를 공격을 해요. 네, 엉뚱하게 신라를 먼저. 네네. 이때 신라는요 정말 개쩔이에요. 개쩔이. 그냥 서라벌 네, 정말. 요만큼인 거지 사실. 왕이라는 이름도 붙이지 못하고 마립간이라고 이제 불리는. 예, 아직까지도 조금 쩌리 국가였고 그 전까지 이제 백제랑 고구려였던 주도권 싸움이었을 때였는데, 근데 이제 내물 마립간, 내물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내물왕이 광개토왕한테 SOS를 쳐요. 형님 맞아. 도와주세요. 근데 그냥 광개였다면 광개토왕이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신왕이잖아요. 네. 안 그래도 짜증나게 생각했었던 애인데 이 새끼 똑같이네? 라고 해서 얘네를 정벌해주기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동을 실질 영역화를 했지만 그 서쪽에 후연이 아직 견디고 있기 때문에 얘네랑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해야 남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후연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앞으로 형님으로 모실 테니까 우리 저기 남쪽 내려가 있는 동안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후연의 왕이 그 사신을 죽여버리고 전쟁을 바로 시작하죠. 그리고 동쪽을 그 후연 입장에서 그 동쪽 고구려 땅의 성을 탈취를 해버립니다. 네. 근데 그러고 광개토왕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아씨 얘네랑 또 지금 내무랑 그 얘기 무시할까? 근데 그렇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아 남쪽 내무랑이 있는 남쪽. 내무랑이 있는 남쪽은 남쪽이군요. 신라를 도와주러 가는 되게 거죠. 효율적으로 설명하신다. 힘이 딸리니까 이제 신라 때 되고 힘이 딸리니까 네, 되게 네. 합쳐가지고 효율적으로. 남쪽. 남쪽. 내무랑이 있는 남쪽. 남쪽.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치러 가는 거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보내요. 5만 명을 아마 이끌고. 전체 그때 고구려 전군이 10만이 넘었을까? 이 시기에 10만 내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5만이면 반 이상을 네. 투입한 거죠. 그것도 기병 뭐 이렇게 하면 직접 가가지고 이제 쓱 한번 쓸어주고 백제애들 한번 싹 정리해주고 시때 아마도 이때 가야가 이제 금강가야였는데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되는 원인도 요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밀린 거죠. 싹 쓸어주는 거예요. 남쪽을 어떻게 보면은 아예 그냥 싹 평정을 한 거예요. 다만 아까 배 교수님이랑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굳이 여기를 실제 영역화하진 않는 거죠. 그리고 송민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냥. 네.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요때 그 황산벌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진짜 사투리로 이제 코믹하게 묘사하는데 언어는 네. 기본적으로 좀 비슷했을까요? 아예 다른 언어를 썼을까요? 서로 말이 통했다고 되어 있어요. 서로의 말은 통했다라고 되어 있고 약간의 사투리 개념처럼 조금씩 달라도 네네네. 거의 그래도 말은 통하는 정도였구나.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 나라가 그 동료 의식이 있었느냐 이거는 몰라요. 사실. 근데 이거는 사실 한국 사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언제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논쟁인 건데 네. 사실 근현대사 연구자들은 이제 식민지기부터 만들어지는 저항적 민족주의로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네.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니 민족주의 뿌리를 따라갈 때 사실 언어적 동일성을 맞습니다. 되게 중요시하게 중요합니다. 여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입된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유럽에서 네. 유럽은 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왜냐면 각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각 지역마다 자기네들의 전통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네. 한국도 있었던 것처럼. 근데 저게 밑에 살고 있는 밑에 신분 애들은 자기들마다 동네마다 자기네들의 무엇인가가 있어요. 자기네들을 묶어주는. 근데 왕은 섞여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합스부르크가 네. 있고 스페인의 왕을 그렇죠. 영국의 무슨 손자에 누가 막 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뭐 딸도 보내고 아들 그렇죠. 갖고 막 지금의 하잖아요. 노르웨이 네. 왕이 덴마크 왕자 어. 이런 거예요. 그렇죠. 막 엮이는 거예요. 네. 그게 내셔널리즘이라고 만들어지는 시기는 근대화라고 하는 그렇죠. 시기랑 맞물리면서 우리나라라고 하는 개념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렇게 왕족과 귀족과 밑에 신분이 우리라고 하는 걸로 묶이는 그 시점을 민족주의 시작으로 봐요. 네. 근데 동아시아는 그것과는 다른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오히려 밑에 사람들은 섞여 살았어요. 한국. 그 잡거하거든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뭐 말갈, 뭐 어디 얘네들이랑 고구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한민족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동이라고 불릴 네네. 그 사람들은 같이 살아요. 고려 같은 문화를 이렇게 하거든요. 고려 때까지 네. 뭐 평안도 함경도 막 네네. 섞여 살았다고 네네네. 보시면 그렇게 돼요. 근데 흥미롭게도 동아시아는 그 왕족들이 그걸 따져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고 막 이런 거를 되게 따진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 발해를 한국의 역사로 봐야 된다는 것도 왕족이랑 귀족들이 고구려 개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대시들. 이렇게 그런 거를 왕족들이 따져요. 동아시아. 근데 밑에 사람들도 과연 그랬느냐? 이거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네. 남긴 기록은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만나는 시점을 보통 근대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전주희 씨랑 밑에 그때 같이 조선에 살고 있었던 백정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 그렇게 묶일 수 있었을까? 왕족이 이 백정을 우리로 묶었을까? 그러니까 요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거를 뭐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안 보고 그렇죠. 그냥 하나의 주의로 봤을 때 예,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들을 관리하기 좋은 사실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라는 이 울타리 안에 맞습니다. 딱 넣어놓으면 근데 사실 실제 생활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서로 어울렁더울렁하면서 다 섞여가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인류학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그 시점 자체를 친족 부족 형성이 네. 고려에서 본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네. 성 뭐 이런 거 만들어지면서 네. 언어가 이렇게 대충 되는 고려 중기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 앞쪽은 뭐냐 그냥 섞여 살았다. 근데 이제 그것이 영토가 좀 일정적으로 안정되는 과정 속에서 네. 민족의식은 아니었는데 공동체 의식이 생기지 그렇죠.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뒤에 이제 식민지 이후에 그게 민족으로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그 황산벌 영화 네. 보면은 말씀해 주셔서 이 백제 사람들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 그거는 사실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백제의 중심은 사실은 충청도입니다. 충청도잖아요. 아니 공주 탑이 충청도잖아요.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를 써야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따지고 들면 한성백제잖아요. 한성백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서울말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성백제 사람들이 상당 부분 내려왔잖아요. 네. 천도하면서. 그러면 충청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하죠. 왜냐면 내려온 사람들이 주로 많았을 테니까. 아마 서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전라도 사투리 쓰는 게 이상한 네, 거예요. 이상하죠. 호남 중심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지. 광주 그렇죠. 김유신이 나와서 기어 아니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닌겨 그렇죠. 아닌겨 한겨. 근데 사실은 김유신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야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 가야는 어디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그건 아니란 거예요. 복잡하네. 근데 아마도 서로 통역 없이 말은 통했을 걸로 보통은 봅니다. 보통 네. 그렇게 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쪽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싹 한번 정리를 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불꽃을 후연과의 싸움, 연나라와의 네. 싸움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왜냐면은 백제는 이제 정리가 됐죠. 할아버지 원수는 네. 갚았는데 증조 할아버지 이제 시신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왠지 마지막 남은 라이벌. 마지막 라이벌이죠. 그래서 아직 후연이랑- 시신을 못 찾았구나. 네. 아직도. 아. 싸우러 가는데 이때 하필이면은 이제 후연의 그 모용희라고 왕이 아주 그냥 개 찐따입니다. 완전 생마왕. 네. 형수를 불륜, 형수랑 간통. 야 오창석이 좋아합니다. 부러워합니다. 멋진 나라가 있었네요. 그다음에 뭐 저기 뭐 자매를 이렇게 뭐 이렇게 귀족의 자매를 이렇게 탐해가지고 참 언니 동생을 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막 이런 애예요 아무튼. 파이팅 넘치는 왕. 야. 그러다 보니까 광개토왕 입장에서는 이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후연을 해서 또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죠. 그게 표현의 긱스 정리하고. 네네 그게 이제 8년 동안이었죠. 네. 왜냐면 얘네가 좀 강하기 때문에 먼저 치고받고를 하다가 뭐 얘네가 요동성 한번 정벌 하려고 왔는데 그걸 또 막아내죠. 막아내기도 하고 치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일정 정도 이제 동서남북으로 네. 평안을 찾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가는 게 이제 동부여. 네. 동부여는 원래 그 고구려랑 관계가 거의 밑에 있었던 나라였는데 한번 슥 또 한번 동부여가 고구려 이제 광개토왕 말년에 한번 슥 한번 깝치다가 죽기 몇 년 전이었거든요. 네. 또 한번 가가지고 한번 싹 정리를 해주고 돌아오고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네. 광개토왕 능비에 보면은 네. 마지막 전쟁이 써 있어요. 그 굉장히 큰 전쟁이었어요. 5만 명을 이끌고 이게 무슨 사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다 깨져 있어갖고 보이지가 않아요. 누구랑 싸웠는지가 안 보여.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후연과 또 마지막에 남은 그 후연과의 전쟁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백제가 똑같다. 이거 정리 한번 한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누구랑 싸웠는지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치열했던 전투 마지막- 이것만 네. 알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전투. 근데 이때 뭐 10,000개의 무슨 뭐 령을 점령하고 5만 명을 끌고 가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누구랑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 말은 진짜 광개토왕은 죽기 전까지 전쟁만 하고 전쟁에 친정을 해가지고 다 이겼었던 삶을 살았었던 왕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 시기 때 평양까지 와요. 그리고 평양까지 와가지고 장수왕이 흔히 이제 평양 천도를 했던 걸로 네네. 되어 있는데 이때 이미 기반은 닦습니다. 평양으로 옮기려고 평양으로 옮기려고 기반을 닦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양을 닦아놨기 때문에 장수왕이 거기에 내려와가지고 하고 그럼 사망은 전쟁 중에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아닙니다. 지병으로 맞아요. 그냥. 어떻게 네네네.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죽어요. 뭐 숙한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리고 39에 죽었다는 게 이제 교수님처럼 이른 나이에 죽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당시 나이로는 뭐 사실 천수를 누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요절은 또 정도나- 아니다. 네, 요절까지는 아니에요. 충분히 또 죽을 이제 만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전쟁을 하러 다니면서 바깥으로 내돌았으니 사실 뭐 이렇게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몸이 막 이렇게 그렇죠.
정신도 그렇고 신체도 그렇고 뭐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 같아. 그렇죠. 아유 이분은 네, 거의 뭐 쉬는 날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고 워커홀릭. 네. 근데 광개토 대왕님은 막 캐릭터나 성격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냥 호전적인 걸 그렇죠. 좋아했다가 다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드라마화, 영화화 이게 잘 안 돼요. 뭘 어떻게 캐릭터가 없는데. 남아 있는 걸로만 하면은 그 아마 이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면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만 하잖아요. 전쟁에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렇지. 싸움에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할아버지, 그러니까 선조의 원수에 그렇죠.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있는 영토, 그러니까 수도가 몇 번 털린 거를 본 목도한 그런 형태의 일종의 그런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분명히 형성이 돼 있겠죠. 복수심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 비석에는 잘안 내용이 나와요. 없으니까. 알고 보면 굉장히 그 소심한 성격 아니었어요? 그 효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K1 이런 거 보면은 반델레이 실바라 뭐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서 미친 듯이 노려보는 캐릭터도 있는데 효도르든 싸움 전에 눈싸움 안 합니다. 이러고 광개토 알고 보면 이런 거 이러고 있다가 할아버지 죽였어요. 나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맞아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태영사 신기의 배용준 캐릭터가 맞을 수도 있는 것 맞아요. 같기도 아 하고. 오히려 좀 그러니까. 신비로운.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차분한 성격일 수도 있어. 아 가끔씩 한 번씩 이게 그렇죠. 사람을 뭔데? 조금씩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었을 수 있다. 연사마. 그렇죠. 실제 싸움 잘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사람을 기억하는 게 뭐 동방의 알렉산더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복 군주라는 이미지로만 박제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성역화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제국주의적 냄새를 풍길 때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든요. 저 넓은 영토 정벌한 사람. 그 뭐 한국을 빛내 101명이 보면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 대왕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땅, 그 저 넓은 땅, 저 땅을 가졌었던 왕 이렇게만 이제 기억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교수님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왜 그랬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저기까지 저렇게 전쟁을 굳이 했을까? 여기에 대한 거를 좀 탐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네.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더 다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해가지고 광개토왕을 한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 네. 않을까. 어쨌든 이 한민족, 이 한반도에 살았던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사실 역사를 배우면서 늘 침략의 역사, 맞습니다. 피지배 뭐 이런 역사들만 배워오는데 그렇지 않은 역사잖아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분명히 이해가 되죠. 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큰 트라우마는 100년 전에 있었던 식민 지배 이 역사가 아직까지도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한국 역사학계가 그동안 가져왔었던 또 민족주의 사관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과서든 아니면 대중매체든 이렇게 배울 때 이분에 대해서 기억하는 약간 그 좀 박제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네. 이제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좀그 피해의식 같은 거는 이제 벗어 던질 때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지금 잘 살아요. 지금 한국 지금 어떻게 보면은 20손가락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네네. 근데 아직까지도 굳이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역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극복하자고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죠. 요 비싸게 그래서 광복절을 우리도 전승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정확한 역사라는 것이 어떤 부분, 한 사람의 군주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좀 깊은 인사이트를 보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 약간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딱 그 오늘 이제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토를 다 관할 통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한강을 두고 이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삼국시대 그렇죠. 패권이 나눴다. 근데 지금 보면 통일 삼국시대, 뭐 통일 신라 삼국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팍스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패권 그렇죠. 국가. 한반도에서 패권 고구려기, 패권 백제기, 패권 신라기 정도로 해도 그렇죠. 말이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한강 유형 얘기는 사실은 저는 신라적 관점이라고 굉장히 봐요. 강한 예, 거죠. 예. 아. 그 얘기지. 뒤에 예. 의자왕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지. 실제로는 다음 회차가 또 의자왕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어지네요. 네. 네.
재원 쌤과 저희가 나름 많이 고심했습니다. 주제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어가야 되니까.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강개토 대왕은 왜 그렇게 전쟁에 몰두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좋아하는 전쟁 영화 중에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본 에릭 바나가 어느 정도 큰 전투가 끝나고 이제 본부로 돌아왔는데 다시 정비하더니 또 나갑니다. 뭐 그거는 어떻게 일종의 뭐랄까요, 동료들을 생각하는 그런 정의감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일중독 아니야? 그냥? 계속 전투 속에 있어야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체성이 있는 거네. 충분히 가능하죠. 맞아. 그럴 수 있는. 근데 광개토 대왕도 그런 개념이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다. 전쟁 속의 자신만이 자신을 좀 이렇게 그래야 내가 빛난다 생각해지겠지. 증명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전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굉장히 값싸게 비유하면 이제 박지훈 변호사처럼 방송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네. 어떤 작은 방송이라도 계속 만들어가야 돼. 광개토를 값싸게 비유하면. 제가 아무리 저 민족주의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박지훈 변호사라는 저는 좀 네. 좀 그래도 죄송합니다. 아침에 만나와. 네, 나는 이름값이 있는 그 왕이거든요. 네. 박지훈 변호사 이름값 있는 변호사. 더 싸게 갑니다. 동명강하게 나오죠. 더 싸게 갑니다. 그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계속 색드립을 해야지 본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오창석. 기사 프로 나갈 때 힘들어요. 그 얘기 못해서. 어쨌든 자, 여러분들의 또 몫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고 강개토왕은 왜 그렇게 영토 확장과 전쟁에 몰두했을까? 그걸 또 생각해 보는 것도 맞아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새로운 인사이트. 너무 민족주의에 매몰되지만 않고 왜 그랬을까?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보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민족주의로 묶이면 그냥 영토 확장했던 왕. 그 이상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거든. 전 지금까지 역사 이거 배우면서 맨날 쌤이랑 만나고 나면 다 해소가 됐거든요. 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 해소가 안 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고대사는 앞으로도 제가 고대사는 진짜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게 고대사의 매력이에요. 고대사는 흔히 역사학계에서 천재들만 하는 그거거든요. 미지의 시기예요. 세계구나. 왜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 남아 있는 사료를 띄어쓰기 세로하면서 논문이 나와요. 네. 남아 있는 사료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거를 띄어쓰기를 조금 하면은 이때 당시 시대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 확답을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맞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의자왕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